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생활 법률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바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음주 측정, 음주 단속이라고 하죠. 그 관련해서 좀 일부는 또 재밌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일부는 또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 특히 이제 요즘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못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연말 연시에는 음주운전 단속이 많이 있었죠. 때가 때인지라.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도 또 음주 측정을 당해서 운전 면허 정지라든가 또 취소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근데 이러한 음주 단속으로 인해서 또 운전 면허 또는 뭐 취소 당하신 분들은 참 그렇죠. 또 이래서 생업에 그 차량 운전이 또 생업과 관련해서 또 필수적인 분들은 또 상당히 또 데미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음주 단속에 불만을 가지신 분이 아마 음주 단속에 걸리셨나 보더라고요. 50대 되시는 분이 화풀이로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다가 체포가 됐다는 그런 뉴스도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참 그렇습니다. 이 일제 단속식이라고 하죠. 이러한 예를 들어서 그 도로에 딱 도로를 막아놓고 모든 차량을 다 그 운전자로 하여금 호흡을 불게 해서 음주 측정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거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또 일부 의견도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2000년도 초인가요? 그때 어느 용감하신 분이 그 이런 일제 단속식 음주 단속 이것은 이거 위법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일단 결론은 그 헌법재판소는 무조건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고요. 그 이런 음주 단속, 일제 단속식의 음주 단속의 근거는 도로교통법이죠.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제2항인가요? 거기에 이제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경찰은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이러한 교통의 안전, 위험 방지 이거는 이제 공익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런 공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할 필요는 있다라고 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 그래서 이러한 헌재 결정에 따라서 지금은 많이 예전에 비해서 이 헌법재판소 결정 그 날 때에 비해서는 많이 좀 뭐랄까 완화된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러한 무작위 음주 운전 단속은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고요. 또 많으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그 음주 측정 거부가 무조건 범죄가 되는가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일단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 거부 이 법 규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 거부가 되는데요. 이러한 구성 요건을 보면 일단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음주 측정 거부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누가 보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람이 단순히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아니한 경우에는 음주 측정 거부죄가 되기는 어려운 것이죠. 예.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예.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음주 측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과 음주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음주 단속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경찰이 무조건 그 빨대라고 하죠. 빨대를 꽂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먼저 음주 감지기라고 해가지고요. 뭐 해가지고 삐 소리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호흡으로 해서 후 불어서 하는 거. 그거는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이고요. 거기서 이제 적색이나 또는 이제 황색 이렇게 음주로 의심되는 그러한 그 결과가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빨대로 하는 음주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음주 측정 거부죄의 그 구성 요건에 있어서는 그 측정은 바로 음주 측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주 감지기 시험에 의한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이 아니고요. 그래서 음주 감지기 시험을 응하지 않은 경우는 음주 측정 거부 그리고 교통법 위반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일제 단속식 음주 단속이 있어서 차량을 몰고 가는데 이제 그 음주 감지기에서 이제 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는 뭐 전혀 술을 안 마셨기 때문에 나는 전혀 술 안 마셨다. 난 안 불겠다라고 한 경우에 그 사람을 음주 측정 거부 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의율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리고 그래서 그런 음주 감지기 시험에 거부했다. 그런 음주 측정 거부가 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에 음주 측정을 요구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막 경찰 공무원이 물리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막 체포를 했다. 그것은 이제 불법 체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제 비틀거리면서 자기 차에 탔는데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그걸 누가 이제 목격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 경찰에. 그래서 경찰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음주 그 측정의 사전 단계인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그 음주 감지기 시험을 하려고 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막 그냥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그 사람을 이제 체포를 해서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실제 이제 검찰이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 거부로 공소를 제기했는데 1심,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음주 감지기 시험을 거부한 것이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그것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심의 그런 판단이 잘못했다라고 한 거죠. 뭐냐면 그 사람은 객관적으로 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틀거렸다고 목격을 한 목격자였던 신고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어떤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음주 감지기 시험을 거부한 것은 그것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의사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주 측정의 사전 단계인 음주 감지기 시험조차 거부했으니까 그것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봤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의해서 그것이 뒤집혀져서 결국 이제 유죄 판결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야 되겠다. 무조건 음주 감지기 시험을 거부했다고 해서 거부한 것이 음주 측정 거부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음주 측정 거부가 되지 않으려면 누가 보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요. 그러나 일단은 음주 운전은 안 되죠, 여러분. 그리고 또 그런 음주 측정 거부하는 거, 그것은 당연히 이제 범죄가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이제 음주하고 운전한 경우에 음주 측정에 걸려서 오히려 더 이상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뜻하지 않는 또 그런 어떤 교통사고가 나서 어떤 피해자를 낳고요. 그다음에 또 그러면 그 피해자 가족에게도 그것은 정말 안 좋은 일이고 그 가해자 운전자에게도 가족에게도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자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음주 운전인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는지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도로교통법에서는 이제 혈중 알코올 수치가 이제 0.003%죠. 그 전에는 0.05%인 것 같은데 조금 더 강화된 것이죠. 지금은 0.03%부터 이제 음주운전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음주운전이 적발이 된 경우에는 일단 먼저 민사적 책임이죠. 당연히 이제 그럼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요. 그다음 또 자기 부담금이 또 부과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 형사적 책임은 당연히 이제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바로 이건 특가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가중처벌이 되는 것이고, 행정상 책임으로서는 당연히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음주운전은 이거는 본인에게도 이러한 책임이 지는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에게도 예기치 못한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자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음주 측정 거부와 관련해서 과연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범죄가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가지고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